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업 방식 그리고 또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전체적으로는 어떤 시스템적인 그리고 어떤 스튜디오를 어떻게 구축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비대면 수업 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학교의 사례 그리고 학교의 컨텐츠의 사례를 통해서 좀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VR 컨텐츠를 지금 현재 360도 카메라를 활용해서 지금 촬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우리 스튜디오 자체를 한번 투어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션 2인데요. 여러분들 먼저 우문현답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문현답 하면은 가장 기억나시는 분이 법륜 스님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 우문현답 그러면 바보 같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학부모의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밤을 새서 공부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밤을 새서 게임만 합니다. 어떡할까요? 라는 문을 던졌죠. 이에 대한 답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신도 부모도 부모의 역할을 똑바로 하세요. 밤새도록 놀지 말고 밤새도록 TV 보지 말고 드라마만 보지 말고 밤새서 일만 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문현답이란 말을 이제 제가 던지면서 시작했지만,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각양각색의 교수님뿐만 아니고 그 초등, 중등,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주 많은 질문들과 걱정거리, 그리고 실제 우리 학교에 많은 벤치마킹을 오셔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우문인, 그것은 우문,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 질문이 아니고요. 저는 우문현답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바로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그게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수업 컨텐츠 만들고 또 수업 진행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 역시도 컨텐츠를 제작할 때 있어서 정말 하나의 짧은 컨텐츠를 찍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질 정도로 힘듭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현장 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로 누군가 해줄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한 4만 명의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가장 힘든 것들, 가장 질문거리, 가장 이 시대에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힘든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10개의 가장 큰 그 내용들이 왔는데요. 자, 우리 한번 시작에 앞서서 시작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어떤 자가적인 체크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10개의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10개의 질문에 대해서 손가락으로 한번 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보시면서 제일 끝났을 때 내가 몇 개에 해당하는지 그 해당하는 그 손가락 수에 맞춰서 자, 지금 현재 본인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대처 그리고 준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냥 문제를 하나씩 크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콜센터 직원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 손을 드실 것까지는 없고요. 자, 손가락을 한번 접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온라인 출석 그냥 종이에 담으면 좋은데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한번 손가락도 접어보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학생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혹이라도 답장이 오지 않을까, 상처받은 적이 있고 또는 상처받을까 봐 시도도 안 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장이 오지 않아 상처받은 적이 있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도 학생들이 듣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서 의욕이 확 꺾인 적이 있다. 제가 좀 몸이 가리네요. 자, 읽으니까 같이 볼게요. 다섯 번째입니다. 자, 저작권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상당히 위축된 적이 있다.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 어떤 교수 또는 교사의 설 자리가 혹이라도 없어질까 봐 두려웠던 적이 있다. 두려울 수도 있죠. 아니면 기회일 수도 있고요. 자, 여섯 번째까지 했고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자, 내 수업이 온라인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노출되는 게 조금 꺼려지고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얼굴을 보기 어려운 우리 반 아이들 또는 우리 학과 또는 수강생들에게 수강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고민을 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온라인에서 학급 경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다.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간에 혹이라도 사이버 폭력 또는 사이버 불링이 일어날까 봐 걱정한 적이 있다. 뭐 이렇게 한 10개의 질문을 던졌어요. 자, 제가 자기적으로 만든 질문은 아니고요. 정말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 그 대학도 포함해서 4만 명의 그런 설문을 통해서 추출된 가장 탑 10 질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떻습니까? 자, 손가락이 몇 개 이제 지금 좀 접혀 있을 것 같으신데요. 자, 이제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0. 나는 아무것도 해당 안 돼. 그리고 3번, 3개까지 해당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핵심적인 건 대단하세요예요. 대단하세요. 자, 갑작스러운 이 시대 온라인 수업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요. 아주 잘 헤쳐나가신 그런 분들에 해당합니다. 많이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다음은 한 6개까지입니다. 4개에서 6개까지. 자, 온라인 수업을 위해 고민을 많이 하셨죠. 자, 민인데 고민입니다. 한 발 더 나갈 준비를 함께 해봅시다.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한 발 더 나갈 준비를 하시면 아주 크게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혹이라도 10개가 다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온라인 수업이 많이 부담되고 힘드셨겠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지금 이 시간 또는 이 순간 또 앞으로 있을 많은 기회를 통해서 같이 모아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자가 체크를 해보세요. 자가 체크를 해보시면 정말 본인이 어떤 단점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자, 어찌됐건 본인을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고민의 시대에서 학생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게 교사, 교수, 다 우리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러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뭐 이러닝이란 말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왜 이러닝이야?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 구글 미트라는 플랫폼 그리고 VR도 활용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송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러닝 뭐 혹시라도 뭐 인터넷을 활용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혹시 모바일로 하니까 앱러닝이 있냐 아니면은 누구나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유비쿼터스 러닝이라고 해서 유러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접목되니까 블렌디드 러닝 아까 세션 1에서 장성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분류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미국 다코타 주립대학의 콜드웨이라는 분이 이렇게 시간과 장소라는 두 가지 변인에 의해서 교육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요.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시간에 있고 같은 장소는 아니죠. 다른 장소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자, 요 밑에 있는 실시간 형태의 원격 교육의 형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과 장소로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두 번째입니다. 다른 시간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 즉 장소는 같지만 시간만 다른 경우는 원격 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통적인 교육이죠. 자, 벽돌을 가지고 있는 건물 속에 칠판과 의자와 책상을 놓고 수업을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교육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와 다른 시간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학습을 할 때는 이런 거는 이제 순차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이제 시간에 맞춰서 학습을 하는 그런 경우죠. 자,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것은 바로 다른 장소와 같은 시간 그리고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인 비실시간 형태의 원격 교육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뭐 사이버대학, 저도 이제 건양사이버대학교에 있지만 건양사이버대학교의 일반적인 수업은 비실시간 형태의 원격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사전 제작을 해서
LMS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비실시간 형태의 원격 교육보다는 실시간, 그죠? 실시간의 비대면 학습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것들을 위한 많은 플랫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줌이라던가 지금 사용하는 미트, 행아웃, 스카이프부터 해서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 형태의 원격 교육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바로 그죠?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실시간 형태의 다른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원격 교육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학생들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확인하냐의 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 그리고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수업을 이제 이 원격 교육의 시대에 맞춰서 분절화하고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의 인지 능력에 맞게 진짜 원격 교육에 맞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느냐, 이에 대한 질문이, 이러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격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간 형태의 원격 교육 그리고 비실시간 형태의 원격 교육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수준별로 교수 학습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수준별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면 또 들을 수 있고 내가 힘들면 분량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힘들면 그렇죠. 쉬운 단계를 확인할 수 있고 전통적인 학습 환경에서는 이 부분이 이루어지곤 있지만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죠. 따라서 이 이러닝 또는 이 원격 교육이라는 것이 어찌됐건 새로운 시대, 코로나 시대 이후를 바라볼 때 있어서 새로운 교육의 방향, 패러다임의 어떤 근본적인 지향점, 변화의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 스타일에 맞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닝의 특징 어떻습니까? 강의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는 전통적인 수업과 다르고요. 뭐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것들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 그렇죠? 그걸 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러닝이라고 할 때는 꼭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형태는 이야기하진 않고 있긴 합니다. 자, 우리가 어찌됐건 우리 학교의 어떤 건양사이버대학교 그리고 사이버대학교나 원격 교육기관에서 바라보는 이러닝은요. 컨텐츠와 솔루션 서비스로 나누어지고요. 자, 컨텐츠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분석, 설계, 개발, 실행, 운영, 평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죠. 그래서 혼자만의 힘으로, 그렇죠? 교수자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웨비나를 함에 있어서 화면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한 사람이 존재하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 아니요. 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닝이라는 것, 개인적으로 하는 이러닝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러닝 컨텐츠를 제작하는 두 가지 방향, 개인 컨텐츠와 그리고 스튜디오를 활용한 컨텐츠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스튜디오로서 전자칠판을 이용하는 스튜디오입니다. 뭐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혹시라도 그렇죠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이런 유형의 어떤 스튜디오를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스튜디오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스튜디오죠. 자, 스튜디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 개방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우리 학교에 지금 보이는 이 공간입니다. 자, 앞면만 보이시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간을 같이 VR로 알아볼 것인데요. 여러분들 문자로 링크가 갔을 겁니다. 그걸 확인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와 함께 직접 이 전체 공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360 카메라, 흔히 말하는 뭐 VR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MD라고 하죠.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뭐 오큘러스 리프트라든가 뭐 다양한 머리에 착용하는 또는 뭐 구글 카드보드지와 같은 뭐 그러한
VR도 있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전체 화면을 전체의 구성을 삥 돌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60도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전체 이 스튜디오의 구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360 카메라로 지금 연결을 해본 상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약간 시간의 렉이 있죠.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가고 있는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설명한 모습이 약간 늦게 진행되고 있죠. 그 정도의 시간 렉은 여러분들이 좀 감수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 화면의 구성에서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전자칠판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칠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누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옆에 제 화면도 있지만, 자, 여기 다리만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 저와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 촬영 기사 선생님이 또 같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전자칠판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이 앞을 전자칠판을 비추기 위한 전방에 이렇게 카메라가 또 존재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가 바로 전방에서 저를 또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다면 제 앞에서 지금 제 모습을 잡고 있는 카메라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죠? 전자칠판형 그러한 스튜디오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이 화면에서 약간 옆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뭐 이원묵 총장님부터 해서 많은 내빈께서 인사하시면서 앉아 계셨던 전방의 모습이죠.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자, 전방에 이렇게 데스크가 있죠. 이 데스크를 통해서 보시면은 여기 바로 태블릿이 있습니다. 이 태블릿은 앉아서 개인이 스스로 판서를 직접 태블릿에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태블릿의 전방을 보면 또 이렇게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가 있고, 자, 이 카메라가 위에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바로 전방에 있는 그 데스크를 촬영을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화면 구성이라던가 강의 컨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 보시는 모습이 바로 제가 있다면 제 바로 왼쪽으로 약간 비춰서 지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럼 조금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90도에서 조금 더 돌아간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스튜디오에는 또 자, 전통적인 블랙보드라고 하죠. 블랙 스튜디오가 아닌 블랙보드입니다. 그냥 흑판이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칠판에다 쓰는 뭐 그러한 분필로 쓰는 그런 패턴의 이러한 역시 칠판이 구성되어 있고요. 단상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큰 디스플레이들이 다 있고요. 자, 조금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가장 특장점으로 내세우는 바로 자, 언뜻 보면은 약간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스튜디오입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블랙 스튜디오라고 해서 전면 판서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면 제가 앞에 있는 이 화면에다가 직접 판서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건너편에서 보는데 제가 오른손과 왼손이 반전돼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오른손으로 쓰지만 왼손으로 쓰면서 글씨는 똑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제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블랙 스튜디오도 보실 수 있고 전면 판서형 칠판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블랙 스튜디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뒷배경이 블랙입니다. 블랙이고 교수자는 자, 이 안막의 그 칠판, 그러니까 투명이 된 그러한 칠판이라고 하죠. 칠판과 이 블랙 장막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자, 여기 지금 이 카메라가 전방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교수자를 촬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바퀴가 다 돌아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제 위치가 이렇게 360도 정도 돌려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360 카메라를 통해서 위를 보면 자, 위에 이렇게 갖가지 조명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1인이 뭐 그 컨텐츠를 제작할 때 있어서는 이러한 다양한 조명 시설까지 갖춘다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통해서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개인을 위한 다양한 조명 장치들도 요즘에 뭐 촬영 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 또는 교사들께서 실제로 교사님들도 선생님들도 촬영을 하실 때는 그런 키트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각각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스튜디오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간단한 조명과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는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러한 그죠 전자칠판 그리고 옆에 보이는 그렇죠 이러한 어떤 태블릿 정도를 위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비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 현수막 뒤에 보면은 사실 여기에 녹색의 장막 스크린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찍을 수 있습니까?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웨비나 시작하실 때 제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도 갔고요. 그렇죠? 한국의 덕수궁도 와 있었고요. 그렇죠? 휴양도시도 갔었고 우주도 갔다 왔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구현합니까? 크로마키 기법으로 다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엄청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관심을 갖고 만든다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러한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언제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뭐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요. 이렇게 VR에 관련된 360 카메라로 우리 스튜디오 전반적인 모습을 확인한 걸 이 정도에서 한번 마치고요. 계속해서 이제 VR 넘어가서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투어가 어떻게 잘 진행됐는데 즐겁게 보셨습니까? 뭐 함께 직접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셔서 들으시면 훨씬 더 좋으셨을 텐데 어찌됐건 이렇게 함께 우리 또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뭐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뭐 되게 오래된 기술이긴 한데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이렇게 본 자체에 되게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스튜디오의 구성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요건 한번 이제 보내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오디오와 그렇죠 그리고 비디오가 라우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돼서 제작돼서 강의 컨텐츠가 진행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교의 그 건양사이버대학교 사실 건양사이버대학교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그 사이버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산출물 컨텐츠의 유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제가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전자칠판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좀 앉아서 하는 이건 이제 태블릿형이라고 합니다. 세션 3에서는 태블릿형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그거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태블릿형도 되지만 또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해서 대담형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이런 대담도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유형은 뭐냐면 전면 판서형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블랙 스튜디오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앞면에다가 실제로 판서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좌우가 반전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가능하죠. 자, 실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비실시간입니다. 비실시간이고 사전 제작이 되겠죠. 하지만 뭐 설치 비용도 있고요. 교수자와 개발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는 이제 혼자서도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사님들도 이제 1인 개발 스튜디오를 실제로 구축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뭐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나중에 이제 자료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본인이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요. 또 이외에 다른 이제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하는데요.
항상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활용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다양한 영상들이 필요하실 때는 긴 영상을 쓰시지 마시고 짧게 필요한 영상만 거인 누굽니까?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데요. 자, 낮은 설비 비용 그렇죠. 그리고 일방향, 쌍방향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데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또 교수자께서 다양한 역할을 좀 수행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긴 하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스마트 앱 그리고 또 다양한 플랫폼 등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활용이 되고 만들어지는지 좀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은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제 두 번째 세션은 이러한 플랫폼 또는 이러한 스튜디오 이러한 설비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고 이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진짜 학습 전략을 어떻게 꾸밀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원격 교육이 진행되는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이제 구글 미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글 미트와 그 밑에 있는 구글 행아웃은요. 구글 행아웃이 자 2013년에 시작됐고요. 2013년에 계속해서 발전돼서 지금은 이제 완성도 있는 구글 미트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구글 미트를 활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스카이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스카이프는요. 여러분들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자, 에스토니아에서 2011년에 개발한 그러한 플랫폼인데요. 사실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보다 스카이프라는 이름이 더 유명했죠. 그래서 최초에는 이런 플랫폼은 스카이프가 최고였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이런 코로나 시대와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 2013년에 어디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스카이프를 인수하면서 점점 확장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이라는 그런 플랫폼 상당히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줌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별도의 아이디 없이 접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줌과 이제 구글 미트와의 약간의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건 구글 미트가 가능하고 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유료가 아닌 이상은 시간이 한 20분 또는 4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Explain Everything은 이러한 플랫폼이라기보다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저작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저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저작 도구들의 활용 방법도 저희 원약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방법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안내를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스마트 컨텐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컨텐츠는 분절화되어 있어야 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그렇죠. 본인의 의식의 흐름과 인지의 능력 또는 인지의 흐름에 맞춰서 학습의 내용이 구성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컨텐츠 또는 반응형 학습창이라는 것을 원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처음에 어느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본학습을 하고 나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 이 전중후 그죠? 수업 전중후 수업의 이제 흐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스마트 컨텐츠라고 해서 우리 학교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우리 학교의 컨텐츠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수업의 내용을 분절하고 수업의 내용을 조직화하는 능력.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자, 영상 편집 뭘로 할까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보시는 게요. 지금 어디 있나요? 그렇죠. 뭐 곰믹스 정도가 가장 쉽게 이용하고 또는 뭐 오캠이나 반디캠 해서 화면을 캡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 그리고 모바비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이 활용하고 본교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시지만 한번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조금씩 영상을 제작하고 뭐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뭐 K무크라던가 KOCW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양한 대중화된 그러한 플랫폼과 교육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본교 우리 학교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컨텐츠가 구성이 되는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결과 유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나 플랫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추후에 또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도 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학습자의 학습 형태가 변하듯이 교수자의 교수 형태도 반드시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있고 제가 또 진행자이기 때문에 보니까 아까 중간에 VR 컨텐츠, 그죠? VR 교육 영상을 어떻게 처음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언제 활용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누가 잠깐 올리셨어요. VR의 가장 큰 장점을 선행연구에서는 SIR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격려할 때 yes sir 그러잖아요. 그때 sir, SIR 그래서 S는 그죠? 스페이셜 그다음에 프리센스죠. 그래서 공간 존재감, 어느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I는 이멀시브죠. 그래서 어떤 몰입감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R은 리얼리스, 그죠? 현실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한 분이 올리셨는데 실제로 이 스튜디오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스튜디오 구축 비용은요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뭐 방음하느냐, 어떻게 조명을 하느냐, 카메라의 기능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른데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뭐 1,000만 원대부터 뭐 수억 원대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 본교에 연락을 주시거나 뭐 문의 주시면은 성심성 있고 그런 부분은 다 답해드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이 뭐 웨비나를 또 하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광고 말씀으로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미트하고 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미트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생성이 된 형태로서 하나로 이제 구성을 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좋고 그리고 많은 인원이 접속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접속의 편의성이라든가 운영의 편의성은 또 미트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줌이 좀 편리하긴 하나 뭐 시간이나 접속 인원의 차이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